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8일 일요일 어버이날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새로운 월요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 전국이 또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후끈 달아오르고 열기를 띨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6시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 청와대, 저 뒤로 보는 저 청와대에서 퇴근을 하면서 마지막 퇴근을 합니다. 마지막 퇴근하고 청와대는 12시부로 국민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모레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할 일이 많죠. 아직 그 내각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계속 이 태클을 거는 바람에 내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있죠. 상당히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그 틈을 타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2달 전에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졌죠. 자, 이재명 그동안 칩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만 사실상 칩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죠. 이 성남FC 관련한 의혹을 둘러싸고 압수수색을 했고 또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 이것 외에도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수사들이 이제 한 4개월 동안 유예가 된 금수완박 법안이 유예가 된 기간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경찰도 이에 뒤질세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권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딱 교체가 되죠. 그러니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지고 나서 칩거한다 이런 말이 나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방탄조끼를 입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계양을 출마를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오늘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 장소부터 방식 또 사람들 동원하는 것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또 문재인 그 대통령과 식사도 하면서 또 아쉬움도 달래는 그런 행사도 가졌고 여러 가지로 움직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딱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출마하겠다. 계양을에 본인이 이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을 이뤘다고 자랑을 했던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를 버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이유야 뻔하죠. 그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분당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12.7%포인트나 졌죠. 그리고 인천 계양은 본인이 8.8%를 이겼고 송영길이 거기서 민주당 대표 지금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나왔죠. 송영길이 5선이나 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내가 분명히 이길 거야. 이런 상황으로 이런 상황 분석을 끝내고 자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참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 아닌가. 아무것도 국민들이 모르고 특히 계양을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짐짓 그렇게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계양산 인천 계양을에 위치한 계양산 야외 공연장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대적인 출정식 같은 분위기로 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나 자 왜 출마하느냐 그러면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자 실제로는 당이 처한 어려움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위기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의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을 하려면 성남에 나가셔야죠. 성남에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성남 분당갑 거기는 본인이 이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을 쌓았다고 스스로 자랑을 했던
그 지역에 나가지 못하고 그 지역이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나가지 못하고 또 특히 거기 안철수가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출마를 하니 거기는 더 갈 용기가 없는 거죠. 뭐 그전에 출마할 김새가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가 국민의힘 안철수와 본인이 붙으면은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워낙 거기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피하다시피 인천 계양을로 갔는데 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을 했다. 계양을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인가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오늘 출마의 변이 있었고, 일단 이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단 정치권 분석은 이재명이 계양을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따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분석을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본인이 상당히 가반 승리를 하겠다. 17개 중에서 뭐 9개 이상을 승리를 해서 가반수 승리를 하겠다. 강력단체장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이다. 만약에 참패를 하면은 이 다음 당권에 8월달 당권에 못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전부 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이 계양을에서 당선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수사 같은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는데 그것을 인천 계양 주민들이 그냥 그대로 송영길에게 표를 줬듯이 송영길이 이재명이 가서 나하고 송영길이 같은 편이니까 송영길을 5번이나 당선시켜줬으니 나도 당선시켜달라 한다고 그냥 표를 막 줄까?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 조기 출마에 대해서는 친노 진영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분열도 일어날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아주 강력한 상대가 나타나면 이재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제 제가 윤희숙 전 의원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어려운 선거판에 누구든지 나와서 당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안철수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한 사람은 편한 지역에 가서 선거를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뭐 방송이나 출연해서 뭐 평론이나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안철수를 비판을 하면서 만약에 당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나와서 이재명과 싸우겠다. 선언을 했죠. 그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는 당에서 부른다면 내가 맞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출마 선언과 때를 맞춰서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전략공천, 뭐 자객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양을에 여기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사람들도 물론 국민의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이재명이 계양을에 가 있는 걸 그냥 가만 놔둬야 된다. 그러면은 계양을에서는 이재명이 당선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죠. 누구든지 나가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윤희숙 전 의원이 지난 6일에 방송 인터뷰에서 정당에서는 선당 후사라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당에서 너가 꼭 필요하니 나가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따라야죠.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당 안에서도 논의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객공천, 전략공천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의 출마 선언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이 이겁니다.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서. 피의자. 이재명은 지금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과 김혜경은 공범으로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국고 손실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서, 오늘 출마 선언이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출마 선언 문구를 일일이 인용을 한 뒤에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또 윤희석 전 의원은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욕보는 정치인이라니, 이재명을 향해서 이건 출마 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제 계속 이어서 안철수나 이준석이 안 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출마의 때를 맞춰서 이재명의 출마 선언문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다 반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희숙 전 의원이 나에게 공천장을 달라,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내일 이 국민의힘이 이 지역의 개항을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지금 여기에 뭐 당협위원장도 있고 또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뭐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있고 뭐 여러 명의 희망자들이 있지만, 과연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이런 곳에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곳에 전략 공천을 해서 뭐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자객 공천, 자객을 내세워서 거물 정치인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것은 뭐 당연히 표로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출마 명분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정치를 했던 성남,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으로 훌쩍 날아갔는데, 그걸 그대로 당선시키게 두면은 이것은 이재명의 방탄조끼를 입히는 것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를 위해서 유권자들이 우롱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유권자 우롱 당하는 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안 찍으면 되는 것 아니냐, 송영길 대선 와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안 찍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권자들이 지금 정치적인 생각이 다 있죠. 정치적인 편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송영길 대신 이재명 와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거 싫어 해서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겠죠. 그래서 문제는 중도 유권자들입니다. 중도 유권자들이 그동안은 송영길을 찍어왔지만 이번에는 이재명은 명분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신 찍을 사람도 마땅치 않다. 그러면 다시 그냥 이재명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강력한 국민의힘 쪽에서 강력한 대안 주자가 나가면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의지도 있고 또 어떤 대중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오늘 계속 윤희숙 카드가 대항마로 적절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